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나중에 상생상극론을 제가 또 이제 이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 언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이 상생상극론 중급에서의 상생상극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요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식상은 재성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식신이 발달된 사람은 식신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식신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상관이 발달된 사람은 상관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상관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이 많나, 재성이 많나, 이래. 재성이 많다고 돈이 많아. 내 사주 명예 재성이 많다고 돈 많은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욕심은 많아지겠죠. 그에 대한 욕심은. 재성에 대한 욕심. 그런데 비견급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견급이 많아야 재에 대한 욕심이 더 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으면서 이게 많으면은 이 아까 이 비견은 뭐라 했습니까? 재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냥 재성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한 결과가 하나 있어. 이 식상은 많아. 식상이 한 3개쯤 돼. 그런데 식상이 생해주는 결과 재성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결과를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은 이것저것 많이 바빴는데 그에 기대치만 그러면 3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네 명예는 타고난 거는 요것밖에 안 나온다. 이거 이미 그죠? 그런데 요거 이제 그런 결국은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재물이죠. 네가 바쁘게 설치는 만큼의 기대치 이상의 결과는 안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 그럼 하나로 압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정제냐 편제냐 또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요게 많아. 비급이. 식상이 이전에는 뭡니까? 아까 여기 얘기했는 비급이잖아. 그죠? 비근급이 또 많아. 한 3개쯤 돼. 그죠? 그럼 뭡니까? 아까 이 6천년 관계가 나는 하나잖아. 어차피 나는 하나예요. 나와 같은 거지. 그죠? 나와 같은 게 그 사람들이 내 형제나, 그죠? 사회적 친구나, 뭐 동료나 이 사람들이 나와 한편이 될 때도 나의 주체성을 높여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묵을 걸 나눠놓고 묵을 거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이제 헤쳐보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비견은 어떻고 급제는 아까 어떻다 했습니까? 안 뺏기려면 경쟁심이라 했잖아요. 아까 하나 있으면 하나 둘 세 캐야 가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 가면서 묻히고 있는데 이거 급제적인 성향 심리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과 십성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관계나 모든 걸 여기서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가쁜데. 자, 그래서 재성을 만들어진다. 재성은 재물에 대한 욕구. 재성이 많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구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성이 많고 그러면 그 재물적 욕심이 많으면은 언제라도 돈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을 보는 거죠. 기운이 언제쯤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연초에 보는 거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재성은 그렇다는 거죠. 재성은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 다음에 관성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은 명예, 이 책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명예. 관성은 평관과 정관을 뜻하는데 평관이라 한 거는 뭐고 하면 이 평관은 강압적으로 법과 이 관성이라 하면 규정, 규칙, 제도, 법 이런 걸 뜻합니다. 그게 결국은 관성은 나를 극한다 했지 않습니까?
관성은 나를 억압하게 한다. 또 나는 재성을 억압하게 한다. 재성을 마음대로 한다 했습니까? 그와 반대적인 입장인데, 그래 관성은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나는 이 그 제도 발 묶이기도 하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억압하니까 이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관은 정도껏 합리적인 제도, 나를 정도껏 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를 정도껏 규제하고 나를 잘 되기 위한 것이다. 정도껏 하는 거. 근데 편관은 어떻습니까? 편관은 법을 초월한 강압적으로. 그래 강압적으로 나를 내가 뭐 꼭 해야 되는데 못하게 강압적으로 못하게 발목 묶어 놔놓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성의 관계는 내 입장에서 그죠? 아까 비급 아자 내 입장에서는 관성은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존재죠. 그게 누구 하면 남자들한테는 자식입니다. 여자들한테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그럼 재성은 내가 그 죄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안 했습니까? 그 재성이란 남자들한테서는 마누라입니다.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또 아버지, 남자 여자 다 떠나서 아버지가 편제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한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식하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러더니 하고자 또 다른 어떤 합리적 지혜를 찾아야 되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관성도 마찬 관성을 억압하니까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정관인 남편을 만나면 적당히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가 정제의 여자를 만나듯이 그죠? 책임지려고 하고. 근데 편관은 어떻습니까? 나를 마음대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냥.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서는 편관인 남편이냐 정관인 남편이냐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편제적 부인인지 정제적 부인인지. 정제적 부인은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관도 맞죠. 정관적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적당히. 편관적 남편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가두려고 제도하고 하지마 억압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우리 이 인간 가정 또 개인적 어떤 모든 환경에 생활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또한 부부 관계에서도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인성은 이 관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좀 한참 시간이 많아요. 관은 결국은 명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재성은 재물이기도 하네. 재물이라는 욕심이에요. 그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재물을 받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명예를 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명예가 관이 생하는 것은 또 인성이다. 인성.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명예를 얻어지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성이다. 인성은 다시 말하면 나한테서는 나를 생애해 주는 거죠. 그래 나를 생애해 주는 건 누가 나를 낳았나?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래 결국은 인성이란 엄마와 같다. 우리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뜻한다. 그 어머니는 무조건 좋잖아. 오케이. 그렇지만은 계모와 같은 친엄마지만 계모와 같은 엄마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또 진짜 옛날에 우리 뭐 아들이라 하면 뭐 타지에 나가 있으면은 저 뒷간에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듯이 그렇게 그런 엄마도 있지만은 그죠? 좀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엄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편인과 정인으로 나눈 거죠. 편인은 그래서 옛날 자기는 다 계모와 같은 엄마. 그래서 좀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정인은 무작정 잘해주는 엄마.
그래서 정편이는 나를 생하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줘. 그런데 결국은 나인데 정보를 주는 것도 인성이라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글과 학문을 인성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 문서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 속에 또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고 선비스럽고 자비심도 강하고 그래 학자 타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명예가 많고 아까 한 것처럼 명예가 많은데 인성이 없으면 명예는 완장은 이 갓끈은 길지만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안 갖춰지니까 나를 극한 거죠. 그럼 나는 인성이 갖춰지지 않고 명예가 많이 가진 자는 결국은 내인대에 돌아오는 스트레스는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돈 좀 있다고 해서 그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지금 그죠? 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이거는 가지려고 하는데 검증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또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를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갖춰줘야지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자격이 갖춰줘야 되는데 안 갖춰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으로 명예를 샀지만은 이게 안 되니까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그죠? 간혹 그래서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 한 번씩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명예, 만약에 그런 명예 있다. 그럼 그 사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죠.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까? 어떠한 육신적, 그죠? 어떠한 오행을 가지고 삶을 살면 내 명예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과정에서 이제 입문하는 요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 인품도 볼 수 있고, 속의 심리도 볼 수 있고, 그죠? 자기 행동적인 성품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미 예약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상생상공론까지 하면서 또 우리 이제 이 고급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진도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교도를 해서 그런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프린트물 지난번에 2장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번 보시고 혹시 좀 이해 덜 되시면 내가 오늘 했는 걸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단톡에 올리지만은 또 좀 구한 거면 우리 단체 톡을 통해서 질문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뭐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돼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